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는 33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고 제 나이 29살에 만나서 1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둘 다 대기업같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니고 연봉도 그냥 고만고만하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이라 아이 낳고 육아휴직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만족하고 살았고 삶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 생각했었죠. 결혼하자마자 신혼기간도 제대로 안 갖고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별다른 이유도 모른 채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열심히 챙겨 먹고 심지어 병원까지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우리 부부 두 사람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도 한동안 아무 이유 없이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마음부터 편하게 먹고 천천히 기다리면 아이가 생길 거라곤 했지만 왠지 스스로 시부모님 얼굴 보기도 불편하고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왠지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인이 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이 몇 달 더 지나고 드디어 작년에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정말 감사하고 하늘의 축복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모두 다 애타게 기다렸던 첫 손주를 축하해 주셨고 저는 온 식구들의 축복 속에서 작년 연말에 건강한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2년 동안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한결 편하고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복직하더라도 전혀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속이 편했어요. 쉬는 동안 많진 않아도 육아휴직 수당도 나오고 큰돈은 아니어도 출산장려금이 회사 차원에서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이 회사 다니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올해 연초부터 구정 전까지는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있어주셨어요. 몸 푸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같이 봐주신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도움 끝나고 이젠 본격적으로 아이 보고 집안일도 하면서 남편과 행복하게 셋이서 살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서울 외곽 경기도인데 나름 인구도 적지 않고 도심 쪽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차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아직도 논밭이 많이 있고 거기엔 생업으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부모님도 대대로 농사 짓는 집안이라서 아직까지 논농사 밭농사도 지으시고 1년 내내 하는 하우스도 여러 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쉬는 날이 없어요. 시골이 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고 일손이 언제나 모자라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데려다가 숙식 제공을 해주면서 월급을 주고 일을 같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항상 부족하다 하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농사일을 해본 적도 없고 구경도 한 적 없지만 결혼한 뒤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부모님 바쁘다고 할 때마다 남편과 함께 내려가서 농사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한 번씩 내려가서 얼굴 도장도 찍고 시댁과 수원에서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 등을 마음껏 가져올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완전 둘도 없는 효자라서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부터 수업 끝나면 시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렸다고 해요. 본인은 농사에 뜻이 없기 때문에 업으로 할 생각도 없고 나중에 농사일을 물려받을 일도 절대 없을 거라지만 그래도 일손 부족할 때는 우리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따라가긴 잘 따라가는데 농사에 대해서는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으니 어머님 도와서 식사 준비나 하고 밭에 나가서 잡초나 뽑는 정도지만 그래도 나름 운동도 되고 즐거워서 임신하기 전에는 자주 따라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따라간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적도 없고 피곤하거나 힘들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일 끝나면 트렁크에 가득히 농작물을 받아 올 수 있으니 그것도 나름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일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땀 흘리며 일할 때
옆에서 돕고 놀다가 오는 정도라서 그때는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시부모님 일도 도와드리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정말 신혼 초에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이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부모님 쪽에서는 저를 당연히 내려와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지고 눈에 익으니 열심히 하게 된 것부터 문제입니다. 뭘 하더라도 맡은 일은 끝까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라서 농사일을 배운 적도 없고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남편 하는 걸 보니 어려울 거 없겠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어깨 너머로 일도 배워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일을 점점 잘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남편 못지않게 한 사람 몫의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도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농사일에 대해 뭘 할 줄 알겠냐면서 내려오면 그냥 놀다가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제가 일을 잘하게 되니까 그땐 완전히 한 사람 몫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2번 정도 가는 거라서 운동 삼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 농사일을 도와드렸었죠. 그 어떤 일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힘들지도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힘들고 괴롭기만 한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도저히 취업이 힘들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잠깐 반년 정도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스스로 정해서 한 일은 아니었고 친정 부모님이 어차피 대기업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대학 그만 다니고 공무원이나 준비해보라고 해서 억지로 시작한 공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일이라면 자신 있던 저였지만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집중도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무원 공부를 억지로 하는 사이에 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은 졸업해서 취직하고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해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뒤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공무원 준비는 그만하겠다 말씀드리고 대학 졸업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이후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댁에서 하는 일도 처음엔 제가 좋아서 도와드리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뭔가 꼬여만 가고 시부모님과 제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 서로 간의 오해가 깊어졌어요. 시부모님 2분 모두 제가 손도 야무지고 일을 잘한다면서 하루라도 더 내려와서 일을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제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죠. 그나마 작년에 제가 임신을 했던 기간에는 불러서 일을 시키진 않았지만 임신 막달에 출산 휴가를 받고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부모님이 알게 되셨을 때는 어떻게든 저를 데려다가 일 시킬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매일 걸려왔습니다. 그래, 너 몸은 이제 좀 어떠니? 친정엄마가 애 봐주신다고 할 때 애 맡기고 내려와라. 지금 여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우스의 딸기가 그대로 썩어간다. 제가 방금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될 때였어요. 친정엄마까지 올라와 옆에서 수발 들어주시는데 시어머니한테 매일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저는 물론이고 우리 엄마까지 화가 나셨습니다. 너네 시부모는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애 낳고 몸도 안 풀린 사람 데려다가 그 힘든 농사일을 시키려 하니? 저도 그때까지는 어차피 일어날 기운도 없으니 시어머니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지냈어요. 어차피 그때 내려가서 밭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해서 내려와서 일 좀 도와달라는 말을 계속하셨고 그냥 남편만 내려보내고 말았어요. 결국 친정엄마가 한 달 반 정도 시간 동안 저를 도와주시고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덕분에 이전보다 몸 컨디션도 많이 돌아왔고 조금은 움직일만 했지만 그게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몸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곡소리가 나고 특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쪼그려 앉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애초에 아이를 보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지 시댁 농사일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 듣자마자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몸이 다른 사람처럼 이제 다 나은 거냐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성화를 하셨어요. 너 앞으로 2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쉰다면서? 이참에 애는 그냥 친정에 맡기면 안 되겠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하우스 일 좀 하자. 이제 출산한 지 2달밖에 안 지난 며느리한테 농사일 시키며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우리 시댁이 벼농사도 짓고 밭과 과수원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 짓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도시에서 살면서 흙을 제대로 밟아본 일 없는 사람인데 무려 2년 동안 시골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농사 지으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렇게 농사 절대 못 짓는다고 거절했죠. 근데 이미 제가 일하는 모습을 알고 있는 두 분들은 저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올해 농사 다 망했다며 아주 난리를 피우셨어요. 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 친정엄마는 일도 안 하고 집에 계시잖아. 애 맡겨놓고 내려와서 일 좀 하자니까? 요즘 사람 못 구해서 시골은 난리인데 너가 내려와서 일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중엔 시부모에 이어서 남편까지 은근슬쩍 자기 내려갈 때 같이 가자는 소리를 저한테 하더군요. 저는 작년에 임신하고 배가 불러온 뒤로는 시댁 내려간 적도 거의 없고 일을 한 적은 더욱 없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대부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라서 뱃속 아이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았고 안 그래도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힘든 농사일을 하겠어요. 남편이 시댁 내려가자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내려갔다가는 왠지 다시는 집으로 못 올라오고 시댁에 붙잡혀 있을 것만 같아서 절대 시댁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엄마가 된 입장에서 하루하루 아이 커가는 모습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게는 소중한 시간인데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겨놓고 일이나 하러 내려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제가 계속 시댁을 피하고 일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있었더니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집에 와서 제 몸 상태를 한번 쓱 보시고 이제 3개월 좀 더 지난 아이를 한번 안아보시고는 이만하면 애가 엄마 품에서 클 만큼 컸다면서 아이 걱정은 그만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내려와서 하우스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라 완전히 명령이었어요. 저도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아직도 손목이며 허리 골반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어머님께서는 옛날 여자들은 애 낳고 다음날 밭에 나가서 일했다면서 괜찮다고 무조건 일하랍니다. 나도 아들 낳고 땅 열을 쉰 다음에 밭에 나가서 일했어. 옛날엔 여자들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애초에 그 일이 제가 할 일도 아니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저 농사 지으려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 애 보고 마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회사에서 수당 다 나와요. 제가 아이랑 있어주려고 휴직한 거지 어머님 댁 농사 지을 거라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다 말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집안일인데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냐면서 농사 짓고 사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이 집안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농사일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왜 며느리인 저한테 본인 일을 다 떠넘기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도 기분이 완전 상해 있었죠. 그렇게 어머님이랑 한번 말다툼을 하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붙들어 앉히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애 맡기고 우리 엄마 좀 도와줘. 평생 농사만 짓고 사셨기 때문에 며느리가 일 안 도와주니까 서운하고 기분 나쁘신 것 같아. 아까 낮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자기 집안 여자들은 어머님부터 여동생까지 농사 일을 도왔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도 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대요. 분명히 신혼 초반만 해도 저한테 무슨 일을 너가 하겠냐면서 내려오면 그냥 마음 편히 놀다가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의 하나 있는 여동생도 부모님의 농사일이 지긋지긋한지 먼 지역으로 시집가서 1년에 한두 번 겨우 찾아오고 절대 농사 도우러 안 갑니다. 남편만 혼자 시부모 도와주러 다니다가 그나마 저랑 결혼하고 제가 좋은 마음으로 몇 번 도와드린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처럼 여기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더 하고 싶지 않았죠. 이 문제로 남편과도 몇 번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일이 점점 커질 것 같으니까 남편은 자긴 이제 모르겠다며 쏙 빠져나가더군요. 육아휴직 기간에 일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도 알겠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며느리라도 데려다가 일 시키고 싶은 부모님 마음도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겠대요. 아니, 중간에서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하면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말이 더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당신이 뭐라고 하던지 나는 앞으로 다신 시댁 내려가서 농사 도와줄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집착은 계속되었고 빨리 내려와서 일 도우라는 말이 이제는 점점 협박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말 안 듣고 이럴 거냐? 이런 집안일 하나 안 도와줄 생각이면 뭐하러 내 아들이랑 결혼했니? 농사 짓는 집안인 거 뻔히 알면서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럴 때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에 이어서 이젠 아버님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사람 새로 구해서 쓰라고 했더니 요즘은 돈을 아무리 줘도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지으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 하나 쓰면 월급을 엄청나게 줘야 한다더라고요. 3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하더라.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니? 그냥 너가 내려와서 좀 도와주면 되잖아, 식구끼리. 아니, 남은 300만 원 줘도 안 한다는 일을 저한테 공짜로 시킬 생각이었나 봐요. 시부모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나는 바로 다음 달에 다시 복직해서 회사 다닐 테니까 당신이 육아휴직하고 아이 데리고 시댁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라고 했어요. 난 절대 농사 안 할 거야. 당신이 육아휴직 쓰면 되겠네. 아예 시골 내려가는 김에 우리 애도 데려가. 어머님한테 당신 농사일하는 동안 애 봐달라고 해.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눈이 동그래지길래 우리 엄마한테 맡길 생각 말고 당신네 엄마한테 애 봐달라 하라고 했죠. 나는 그동안 혼자 돈 벌고 있을 테니까 우리 집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농사일 도우라고 했더니 남편 표정이 금세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나 남자든 여자든 원하면 얼마든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회사고 시댁 농사일 도울 때는 저보다는 힘 좋고 일 더 잘하는 남편이 내려가는 것이 낫잖아요. 연봉이야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니까 누가 일을 하든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지 않았겠죠. 지금도 자기 부모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억지로 내려가서 도와드리는 건데 아예 내려가서 살라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저희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어렸을 때 자기 집 농사일 돕던 이야기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나마 옛날에는 하우스가 별로 없어서 겨울엔 쉬는 시기라도 있었지. 요즘은 시부모님이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1년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남편도 사실 농사일이라면 치를 떨 만큼 싫어합니다. 그런 남편 생각을 제가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저를 시댁으로 밀어넣으려는 남편이 더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제 말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그 앞에서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어머님, 저 대신 남편이 육아휴직 쓸 거예요. 다음 달부터 회사 쉬고 내려갈 거고 일 도와서 같이 한대요. 저는 다시 회사 나갈 거고요.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며 제 전화기를 뺏으려 하더라고요. 야, 너도 하기 싫은 일을 왜 나한테 시키려고 해? 내가 너네 집안 농사 지어주려고 결혼했냐?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는 소리가 전화기를 넘어 시어머니에게 다 흘러들어갔고 졸지에 자기 아들이 회사 쉬고 농사나 짓게 생겼으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편은 자기가 육아휴직하겠단 말이 없어요. 제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고 나가버립니다. 시댁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농사 지으러 내려오라 하시던 전화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어요. 은근히 시골에 가진 땅이 많다면서 티를 내시고 저희가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기를 내심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저는 그런 땅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조금 돈은 없이 살아도 도시에서 아이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지 시댁 눈치 보면서 억지로 농사 짓고 살기 싫거든요.
어머님도 하기 싫고 그 집 아들, 딸들도 하기 싫은 농사일을 왜 며느리인 저한테 억지로 시키고 물려주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시어머니도 본인 때문에 아들이 회사를 쉬고 농사일하는 건 싫으셨는지 정말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제게 전화 한 통 하시지 않네요. 여러모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싶었어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시댁 일인데 사람이라는 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봐요. 앞으로는 육아휴직 끝나고 아이 다 키우더라도 절대 시댁 농사일은 단 한 번이라도 도와드릴 생각이 없고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아이 뒷바라지나 하는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